네, 짧은 시간이나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씁쓸한 이야기가 있어서 또 간단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KGM 커머셜에 전장 7m급 새로운 모델 카탈로그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자인이며 규격, 스펙도 알려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KGM의 방향 특성상 역시 최대한 자체 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KGM도 어차피 소형 전기 버스를 내놓을 생각도 있었고 우진산전도 소형 버스 시장에 참전하는 이상 경쟁 체제가 형성될 것이었어요. 제가 전에 이 썸네일로 된 영상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우진산전이 프로모 영상을 통해서 7m급 모델인 아폴로 700을 선보였는데 이게 이미 나와 있는 중국산 모델의 반조립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내 브랜드 한정으로 3파전으로 갈 것 같은데 과연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나중에 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큰 사건이죠. 구 안동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 A군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3일팀이 광복절인 어제 아침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A군이 구 안동역을 폭파하겠다는 채팅을 올렸습니다. 어제 다큐멘터리 3일팀을 비롯해서 많은 인원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2015년 방영된 회차에서 당시 제작진과 여대생 2명이 10년 뒤에 다시 안동역에서 보자는 약속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고요. 제작진이 스페셜 방송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협박 채팅으로 인해서 촬영이 중단됐고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A군은 공중 협박 혐의로 어제 낮에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붙잡혔습니다. 해외 항공사 소식입니다. 특히 하와이 갔다 오실 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와이안 항공이 오는 11월 인천 호놀룰루 간 노선을 운항 중단하겠다고 이번 주 밝혔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후쿠오카 노선도 마찬가지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와이안 항공이 알래스카 항공과 계열사 관계이고 CEO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룹 차원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인천 호놀룰루 노선 중단 전 9월 13일에는 인천 시애틀 노선 보잉 787-9이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알래스카 항공이 이 항공사를 인수했죠. 알래스카 항공이 원월드 소속사이고 하와이안에 원월드 가입도 계획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노선망에 변화가 생기는데 하와이안 항공이 알래스카 항공 본사가 소재한 도시인 시애틀 노선을 늘리고 로마도 취항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호놀룰루 가는 건 우리나라 항공사 기준으로는 에어프레미아,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밖에 없는데 에어프레미아 무소속 아시아나 스타 얼라이언스 대한항공 스카이팀이고요. 알래스카 항공도 확인됐는데 코드쉐어가 굴려 있어서 실운항사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화 여행이 주말에만 운행하고 있었던 강릉 동해 울산 개통에서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최종 철수합니다. 앞으로 아성고속에서만 하루 1회 운행할 건데 이것마저도 앞으로를 알 수 없어 보여요. 제가 저번에 이 타이틀로 된 영상 올린 적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울산에서 시외버스로 강원도 가는 수요가 많이 줄었고 사유는 다름 아닌 새로운 열차 개통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일반 열차만 다니고 있고 수요 시간도 긴 축에 속한다고 한다만 일단 시외버스에 비해서 운임이 싼 게 핵심인데 정확히는 국도를 좋든 싫든 많이 이용해야 해서 운임이 비싸게 계산되는 바람에 생긴 문제고요. KTX 이응도 예정되고 있어서 아성고속마저 수익 문제로 강릉 울산 간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르는 거죠. 아직 동해선이 미완성인데 그래도 중단 가능성이 엄청 많이 열린 구간이 아마 동대구 착발과 함께 강릉 동해 울산 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됩니다. 동해 고속도로가 완성 안 된 상태에서 동해선 철도의 신개통을 받아들이고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일전에 아성 천마고속은 동해안권 노선 일부 정리도 했죠. 금화 버스그룹 소속사는 동해안권과 상관없는 지역에도 진출했는데 모두 동해선으로 인한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울산은 울산 포항간이라는 카드가 남아있는데 기차보다 운행 횟수가 많다는 걸 다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동해안권 노선뿐만이 아닙니다. 금화 버스그룹 소속사가 중앙선 열차 개통과 구간이 겹치는 노선도 운행하고 있고 역시 위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건부로 대성고속과도 공배하고 있는 제천, 안동, 경주, 울산간입니다. 대성고속은 영주 경유, 금화 쪽은 예천 경유인데요. 이건 청량리 부전 계통과 겹치고 있죠. KTX 이음 3대, ITX 마음 2비율로 현재 운행하는 쪽인데 예천을 빼고 시외버스와 모두 겹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앙선 KTX 부전 착발 계통의 증차가 실현이라도 되면 지금보다 배차 수준 차이가 더 벌어질 거고 안동역 이남 구간이 준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으로 지정되어서 속도가 더 빨라지면 수요시간 차이도 더 벌어집니다. 다만 준고속 구간 추가 경유로 인한 운임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울산이 버스 수요 잠식도가 심각해진 상태예요. 강원 방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승객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동해선이나 중앙선 말고도 대전 복합행은 2년 전 없어졌던 데다 서울 방향도 예전보다 부족해졌습니다. 심지어 경부고속선 KTX의 태화강역 정차 떡밥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경부선 KTX 태화강역 진입이 실현되면 수도권 방향은 더욱 비관적일 수밖에 없게 되죠. 안 그래도 입지 조건이 울산역에 비해서 태화강역이 더 좋은데 305km로 달리는 KTX까지 들어가게 되면 서울, 경부, 울산 노선과 같은 곳에서 운수사, 철수는 시간 문제로 가닥 잡힐 수 있는 겁니다. 비중 엄청 적은 운수사도 섞여 있거든요. 울산이 최종적으로 고속시외버스의 영향력이 다른 큰 지역에 비해서도 더 영향력이 적은 때가 혹시나 도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철도가 역할을 잘해주고는 하는데 만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철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번 여름 중 철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해서 일부 노선들이 운행 중단되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했죠. 도로도 당연히 침수되면 통제되고 고속시외버스도 당연히 날씨 영향 받지만 통제가 안 된 도로로 어떻게든 수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고의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버스 노선이 살아있긴 해야 만약의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곱씹어 볼 수도 있고요. 다만 동해안권은 환경이 처음부터 열악했죠. 철도가 메인이고 버스는 어디까지나 보조로 간다는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고속시외버스 노선 폐지가 여러 군데서 이미 나온 걸 생각하면 메인 보조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경쟁이고 살아남냐 못하냐가 될까도 싶습니다. 내일 오후 8시는 한 주간 소식 들을 시간입니다. 간단한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은 내일 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 편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에 따로 표시되는 링크를 타고 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